중환자실은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장소입니다. 가족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각종 의학 장비의 소음과 고통에 몸서리치는 이의 외침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 5년이 되는 2023년 2월 현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이며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건수는 26만 건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이 의향서 등록 기간은 611개소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면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 환자와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의료 행위에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은 유일하게 외국인의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이 병원에서 2014년까지 안락사한 환자는 1,905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18명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 자신의 임종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 또 다른 말로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습니다. 의료중단이라는 소극적 행위에서 진보된 제도로 환자가 죽음의 연장을 포기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력존엄사 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법안심의 제2소위위원회에서 검토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이른바 찬성하고 있는 현실도 인정한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고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죽음을 다루는 법안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환자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한 사람이라면 신중론과 함께 신속함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존엄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포함된 의미입니다. 존엄사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합법화됐고 이후 벨기에,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11개 주에서 법안 명칭을 존엄사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형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에 대해서만 허용합니다. 허용 범위를 말기암 환자, 식물 상태, 치매 등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탄생 배경은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환자와 가족의 애달픈 노력을 법원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식물인간으로 연명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환자의 평소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소송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공고했습니다. 조력존엄사법이 시행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김할머니의 사례처럼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입법화해야 할 것입니다.